오늘 영상은 히로시마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와규 사카키 야마규의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장부터 도축장, 가공장을 포함해서 야끼니쿠 식당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국내 축산 및 외식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두컴컴한 새벽 일찍부터 저는 사카키 야마규를 키우는 한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우미다 사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카키 야마규를 프리미엄 소고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고기 맛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놔두고 어느 소들이 사이가 좋은지를 본대요.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애들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여기서 5마리씩 이렇게 나눌 때는 그 사이 좋은 애들끼리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이 사이가 좋아야지 같이 있는 애들이 스트레스가 낮아요. 사람도 먹는 게 중요하듯이 소들도 어떤 사료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고기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고기의 맛은 혈통이랑 사료에서 고기의 맛이 달라진다고 사장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건 이제 옥수수 사료. 人間でも食べる美味しい 사람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다고. 여기 있는 사료들 중에서 제일 비싼 사료인데 장 세척하는 요구르트 같은 그런 유산균 작용을 프로바이오틱스 하는, 같은. 그러면 이제 내장이 맛있답니다. 이날은 소 2마리가 출하되는 날이라 도축장으로 와규를 출하하는 모습까지 직접 담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소가 눈앞에서 출하되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출하되는 차량을 따라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도축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축장 내에는 가축들이 잠시 대기하는 계류장이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하면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잠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가축들보다 지능이 높은 소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경우에 고기 품질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농장 주인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다른 소들은 지금 보면 30개월 이하거든요, 이쪽이.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30개월이 넘었다는 말이거든요. 30개월 넘은 소는 지금 우리 바조상 한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음으로 이동한 장소는 도축장 내에 있는 축산물 경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인생 최초로 일본의 축산 경매장을 촬영한 건데요. 일본의 경매장은 제가 한 번은 꼭 촬영해보고 싶었던 분야라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도축 도수가 적은 날이라 경매할 소 지육이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요. 와규부터 유구까지 여러 소 지육들이 경매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카키 야마규는 따로 품종을 인증하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매는 한국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는데요. 두수가 적어서 소 경매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경매가 끝난 와규는 도축장 안에 있는 작업장으로 옮겨져서 바로 발골 작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이게 A4 등급을 받은 사카키 야마규 등심 단면인데요. 한우 2플러스 특상급과 비슷한 마블링 침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와규 등심도 보여주셨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시각적으로 만족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끝판왕이 나왔는데요. 살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도축 직후의 내장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손으로 만져봤는데요. 그 온도감과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도축장 견학을 끝마치고 당일 도축한 내장 부위와 사카키 야마규를 맛보러 히로시마 중심지에 위치한 후루사토 단바라 혼텐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데리고 간 애들이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온 겁니다. 내장은 먼저 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세척을 할 겁니다. 히로시마에는 후루사토 지점이 몇 개 있는데 여기는 다른 지점보다 조금 더 고급 포지션으로 만든 야끼니쿠 전문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입고된 내장들은 바로 얼음물에 담궈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번 시연에서 우미다 사장님께서 직접 작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안창살과 토시살도 내장으로 분류하는데요.
먼저 당일 도축 토시살부터 손질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으로 당일 도축된 토시살을 본 건데요. 육안으로는 굉장히 흐물텅거리고 비주얼이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커팅된 단면이 마치 화로회를 뜬 것처럼 고기의 빛깔과 신선도가 엄청나 보였습니다. 마무리는 가볍게 폰즈 소스와 레몬 제스트를 둘러서 내어주셨는데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황홀할 정도로 다즙성이 엄청났고요. 잡내 하나 없이 은은한 특유향이 감돌았습니다. 韓国ではここが一番いいんですよね。一番。日本ではここが一番。 또한 당일 도축 생간도 썰어주셨는데요. 진짜 설탕을 발라놓은 것처럼 달큰한 맛과 함께 입에서 녹아 사라졌네요. 우설도 난생 처음으로 사시미로 맛본 건데 입안에서 달라붙을 정도로 엄청난 찰기와 서걱거리는 식감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일 도축 염통까지 사시미로 맛볼 수 있었는데요. 와, 진짜 이건 생으로 맛본 염통 중에선 최고였습니다. 이외 구이용으로 손질된 내장 부위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보통 내장 부위들은 특유의 쿰쿰한 향이 나는 게 특징인데 사카키 야마규 내장은 아무리 코를 가까이 대고 맡아봐도 쿰쿰한 향이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사장님께서 CK 작업장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작업장 내부가 굉장히 청결했고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고요.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부위마다 작은 포션으로 전부 세분화한 다음 일반 진공이 아닌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수축 진공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작업장에는 비소노 부위를 활용해서 도시락으로 상품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체 부위를 취급하는 후루사토 시스템 특성상 비소노 부위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워낙 도시락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런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후루사토는 이 업장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을 넘어서 히로시마역 내에 도시락 전문 매장도 운영 중이었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다양한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시락 매장 바로 옆에는 라멘집도 운영 중이었는데요. 와규 스지 등을 활용하여 돈코츠 베이스로 라멘 육수를 만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야끼니쿠 집에 이렇게 한국말 붙어 있으니까 기분 좋네요. 이것도 포인트. CK까지 견학을 마치고 당일 도축한 사카키 야마규의 다양한 부위들을 야키니쿠로 시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구웠던 상우설은 평소 먹던 우설보다 식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설 특유의 단단하면서 서걱거리는 식감이 더욱 강조됐고 육향도 훨씬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당도초 우설 맛있네요. 진하다. 식감도 너무 좋아요. 다음 토시살은 이날 먹었던 부위 중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요. 이미 구워지는 순간부터 육색을 보면 거의 자줏빛으로 보일 정도로 육색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과 단맛이 엄청났습니다. 와,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씹으면은 와, 육즙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 먹었던 소의 홍창은 여지껏 봤던 홍창 중에 가장 두툼한 두께였는데요. 이것도 제가 그동안 먹었던 홍창 중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먹었던 홍창 중에 제일 맛있네요. 중간에 나온 육회는 고기 부위도 좋은데 계란 노른자까지 품질이 너무 좋아서 녹진한 맛과 쫀득한 식감이 좋았는데요. 보통 일본 야끼니쿠 집들이 육회가 아쉬운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육회는 맛의 완성도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사이드로 긴자에서 먹었던 육회 부르스게따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피날레로 여기서 개발한 돌솥 비빔밥이 나왔는데 무조건 맛있겠다. 잘게 다진 소고기에 기름진 부위를 생고기 상태로 올려서 뜨거운 돌솥에서 바로 비벼주는 방식이었고요. 와규의 고소한 기름향과 마늘 간장향이 섞여서 풍미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외 다른 부위들도 정말 맛있게 먹고 식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우미다 사장님 덕분에 이날 하루는 정말 잊지 못할 최고의 경험을 한 날이었습니다. 저녁은 일행분들과 함께 히로시마 시내에 있는 우나기 맛집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여기는 간토식, 즉 도쿄식 우나기 전문점으로 한국인들에게 많이 익숙한 보통 숯불에 굽는 방식과는 다른 조리법이었습니다. 숯불에 구웠을 때 나오는 탱탱한 식감과는 다른 입에서 거의 녹아내리는 수준으로 부드러운 식감에 큰 차이가 있어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외식 경험과 함께했던 히로시마 축산 견학 및 벤치마킹 투어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좋은 정보가 될 만한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